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한국 시장은 한 번에 종합주가 지수 3000을 깨서 무려 50포인트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해외 시장은 살벌하게 빠졌던 것이 장중 저점을 갱신 후 작은 반등을 하면서 종가는 꽤 크게 들어올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완전히 리스크 오프라고 보기에는 시장이 연속적이지 않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갭 다운 출발 후 외국인들이 현 선물 매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390선에 빠르게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현 선물 동반 매도가 나온 동안 미결제 약정은 증가하지 않고 처음 1시간 반 동안은 계속 미결제 약정이 풀리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반등 시도도 여러 번 하였는데 10시 30분 홍콩 시장이 반등 없이 줄줄 밀리기 시작하자 선물은 390선을 강하게 부러뜨리면서 줄줄 흘러내립니다. 이때부터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390선부터 386선까지 선물 매도가 쌓인 것은 홍콩 시장에 대한 프락시 해징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선물 매도를 주도한 쪽은 외국인이고 평균 베이시스를 무려 마이너스 5.4포인트까지 밀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나쁜 베이시스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2시 50분에 저점 385.70을 기록할 때까지 반등 없이 계속 밀어버렸습니다. 반면 옵션 시장은 이례적으로 조용했는데요. 초반에는 풋옵션이 시세가 난 듯 했으나 롤링다운 해지가 나오지 않으면서 옵션을 참 많이 뭉갰죠. 하지만 오전 10시 30분 이후로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풋옵션 매수가 이어졌고 결국 롤링다운과 함께 풋옵션은 종가가 거의 고가에 달하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옵션 시장 참여자가 적은 상황에서 언더슈팅 없이 딱 정해진 폭만 움직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코덱스 레버리지 ETF 매수가 830억가량 들어왔고 또 고버스 이익 실현 1080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선물 매수 1800억가량이 네이키드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이 시장은 힘이 없는 상황에서 이 390선을 깨고 내려온 것이라 당분간은 종합주가지수 2990선이 아주 중요한 저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마감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에서 5%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길 우리 시장 초반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갭 상승을 유발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혹여 K세론이 나온다면 아쉽게도 밀리겠지만 그래도 초반 30분 정도는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더 자세한 전략은 시장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전산장에서 이미 유로스탁스 선물을 포함해서 대부분이 유럽 지수가 마이너스 2% 넘게 하락을 했고, 또 이머징 증시는 이 터키 이슈도 있지만 인도 증시도 마이너스 3% 넘게 밀리는 등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은 좀 이례적으로 볼만한 일들이 있었죠. 유럽 증시가 외바닥 반등을 한 것인데요. 외바닥 반등 시점도 평소보다 이른 개장 후 1시간 30분 만에 바닥을 찍고 바로 상승으로 턴해서 쉬지 않고 상승을 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시장에 정말 임팩트 있는 뉴스가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모더나 이슈가 있긴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임팩트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따가 또 얘기할게요. 단지 저는 변동성 지수가 28포인트에 근접하자 변동성 매수자들이 이익 실현이 빠르게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다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장 마감까지 스트레이트로 반등을 하자 변동성 지수는 큰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이 연말 장세가 아니라면 이러한 눌림은 또다시 변동성 매수의 찬스가 될 테지만 지금은 시장이 연속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커머디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오후 6시까지 스트레이트 하락을 하다가 반등 한번 세게 주고는 유럽 마감할 때까지 기름은 추가 하락을 해서 66.12달러까지 무려 마이너스 5%가량 하락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로 또 한 번도 쉬지 않고 반등을 해서 종가까지 69.14달러를 가는데 쉬지 않고 그냥 조정 없이 올라간 거예요. 기름은 오늘 1월물 만기이래요. 그래서 브렌트 기름 롤오버가 막바지로 진행되면서 당월물을 좀 과도하게 누른 상태에서 차월물의 매도세가 사라지자 차월물은 긴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여하튼 시장이 아랫꼬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상승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바로 70달러를 회복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장기월물 커브라고 해서 원월물들이 점점 더 이렇게 당월물이 좀 더 처박아 버리는 이 콘텐고 장세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시장이 좀 눌리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오후 6시까지 한참 누르던 구리는 이 LME 세션 오픈하자마자 빠른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한 번도 중간 조정 없이 끝까지 반등해서 43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 연속적인 시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장중 진폭이 엄청난데 한 번 밀게 되면 손절을 모두 받아내고 나서 또 반대로 한 번에 다 당겨버리는 그런 일이 있죠. 수급 공백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지라 포지션을 잘못 물리면 아주 하루 종일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세션에서는 이 커머디티에 CTA들이, 그러니까 이 추세 추종 전산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자들이에요. 이 CTA들이 이 전일이 전산장 시세를 좀 가속화할 수가 있어요. 제가 스크립트에는 가속화라고 썼는데 이거 가속화입니다. 하여튼 오버액션 나온다고 해서 과도하게 역추세를 탔다가는 아주 피곤해집니다. 기름이 하락을 오미크론과 미국 부양책 차질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 기름은 마이너스 5% 찍고 그 다음에 차월물은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락이 아닌 거거든요. 저는 1월물 기름 만기에 따른 어떤 수급 공백으로 과하게 밀렸다 이렇게 보고 2월물로 롤오버 되면서 눌림은 다 회복됐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또 하이라이트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터키 증시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아주 살벌한 서킷 브레이크가 2번 걸렸다고 했는데요. 오늘도 2번 걸렸어요. 터키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처음에는 낙폭을 좀 만회한 듯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하락이 재개되면서 급락해서 서킷 브레이크를 한 방 맞고 또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는 또 급락, 그리고 서킷을 또 맞았습니다. 그나마 두 번째 서킷을 맞고는 그 이후에는 숏 포지션들이 청산이 들어오면서 증시 종가는 도찌로 마감을 했는데 증시 본장 마감하고 나서 진짜 아마겟돈이 펼쳐집니다. 증시가 이제 마감했으니까 별일 없지만 바로 통화시장에서 난리가 났죠. 본장 마감하고 나서 1시간 지난, 그러니까 유럽 세션 마감한 새벽 1시 반에 에르도안이 이상한 논리를 펼쳤어요. 리라와 가치 하락폭이 리라와 예금이 이자보다 클 경우 그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겠다. 아니 이건 무슨 자본주의를 부인하는 소리인지.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멘트가 나오자마자 터키 리라와는 아주 울트라 급등이 나옵니다. 특히 그 시간은 유럽 세션이 마감한 뒤라 거래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터키 리라와는 다이렉트로 마이너스 5%, 그리고 또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마이너스 10%, 그리고 30분 정도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아주 제대로 오한마를 맞아갖고 무려 일중 고가 대비 마이너스 25%가 하락을 하는, 그러니까 리라화가 강세가 된 거죠. 이게 무슨 아이고 끊겼네요. 이게 무슨 비트코인도 아니고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 1달러당 18.3리라에서 한 방에 12.3리라로 아주 리라와 가치가 급등을 했어요. 마지막 시세는 사실상 마진콜에 의해 나온 시세라고 보는데 참 금융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유럽 시장을 정리하면 의외로 유럽 세션은 저점을 잘 찍고 스트레이트 반등을 했으며 장기 채권이 초반에는 꽤나 강세였으나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아래로 쳐박아서 의외의 리스크 온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어제 나스닥이 아주 중요한 저점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유럽 세션 마감 직후에 15,500선을 깼다는 것이죠. 개장 전에 이미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한참 밀려서 출발한 미국 지수 선물은 오늘도 시클리컬이 약했는데요. 시클리컬만이 특별히 약했다기보다는 순환매, 그러니까 순환 매수가 아니라 순환 매도 장세가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장 초 갭 다운이 마이너스 1% 넘게 출발한 미국 지수 선물은 초반에는 여러 차례 반등 시도가 있었습니다. 나스닥은 30분 봉상 양을 계속 반복하면서 정말 어지러운 시세를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오전장에는 반등에 실패하면서 결국 15,500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적극적인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죠. 특히 오늘 미국 시장을 이상하게 보게 된 것은
유럽 증시가 외바닥 반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오르지 못한 것이에요. 뉴스플로상으로는 유럽 증시 반등이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을 맞으면 오미크론 항체가 37배 늘어난다. 그래서 그러면 백신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식의 낙관론으로 반등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유럽은 반등하면 당연히 미국도 더욱 가파르게 반등을 해야죠. 하지만 미국 시장은 장중에 계속 매도 압력이 시장을 짓누르면서 반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히 오후장에 나스닥이 여러 차례 반등 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 기준 15,620선에 도달하면 사실상 시장가 매도가 나오면서 계속 눌러댔어요. 장마감 직전에 일중 매도세가 청산되면서 간신히 15,650선을 넘기고, 또 마감 후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에 따른 매수세가 더 붙으면서 15,680선까지 넘겨서 마감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매도세가 훨씬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들 보면 테슬라가 드디어 900달러마저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인투이트, 어도비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유럽 세션에 있었던 이 모더나의 부스터샷 관련 호재에도 불구하고 모더나는 갭상승 출발한 다음 다이렉트로 빠져서 종가는 마이너스 6.25% 하락으로 마감했고, 또 금융주들은 하나도 오른 게 없다 싶을 정도로 다 밀렸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어요. 유럽과 마찬가지로 변동성 지수는 초반에 갭으로 상승한 뒤 오후장 들어서 계속 눌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곱게 상승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실질 변동성은 높은데 변동성 선물은 높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변동성 선물이 만기가 내일 모레인 상황에서 지금은 추가로 변동성을 살리지 않는다, 뭐 이런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전날까지는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점진적 하락이지 급락 같은 것은 없다. 즉 바닥에서 추격 매도하면 골치 아프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무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코스피 시장은 별도의 매매를 하지 않을 계획인데요. 어제 390선부터 386선까지 밀린 것은 홍콩 시장 때문에 밀린 것으로 보기 때문에 390선까지 반등은 아주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도 밀리면 품매도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개장 초에 390선까지 빠르게 달라버리면 사실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점 감안해서 저는 매매를 안 할 생각이고요. 해외 시장 또한 대만 지수선물 매도 그리고 천연가스 콜옵션 외에는 별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만 지수선물은 대만 개장 그때 제법 큰 커버링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어제 이익 실현을 일부 했기 때문에 관계없이 어제 이익 실현한 만큼은 다시 추가 매도할 생각이고, 또 천연가스 콜옵션은 그대로 둘 계획입니다. 나머지 시장은 뭐 따라가면 바로 물리는 시장이라서 손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